김윤석.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영화 감독. 동의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연극회에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전공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연극을 처음 했을 때는 객석을 등진 채 연기를 하여 선배들의 꾸준과 함께 조명 스태프로 시작했다고 하며 조명 스태프 외에도 배우를 포함한 여러가지 역할을 다 해봤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정도 극회의 선배 위치가 되고 나서는 아예 연출, 조명, 음향, 무대까지 다 본인이 총괄로 맡아 공연을 만든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연극영화과냐? 는 소리를 듣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서울대학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상경에 극단 연우 무대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꽤 유명한 배우가 되어 연극 무대에 오르던 당시 송강호 등의 배우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 건 꽤 나중의 일이다. 연우 무대에 소속되어 서울에서 연기 인생을 시작할 당시를 본인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지방과 달리 다 모여서 작업하니까 외롭지도 않고 또 쉴 새 없이 작업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좋았다고 하고 종종 밤늦게 연습하다가 차가 끊겨서 공중전화박스에서 졸면서도 신바람이 났던 시절이라고 한다. 이때 연우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산울림이나 극단 76 등에서도 활동했다고 한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면서까지 연극을 하지? 라는 회의가 들어 1990년대 후반에 연극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가 대학 극회 시절 알던 지인의 소개로 라이브 재즈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카페가 의외로 운영이 잘 되어 연극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배고픈 생활 같은 건 전혀 없었지만 송강호를 비롯한 친한 배우들이 설득하여 2000년부터 다시 상경하여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연극 활동을 재개한 후 김윤석은 극단 학전의 연극인 이형제에서 함께 공연하던 여배우와 결혼할 사이였던 영화감독 전윤수를 알게 되어 그의 영화 배3의 무초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첫 영화 출연을 시작한다. 이후로도 사채업자 역으로 깨알 같은 코미디 연기를 볼 수 있는 울랄라 시스터즈에도 단역으로 출연한다. 2004년 시실리 2km에도 출연했다. 그러다 2004년 최동훈 감독의 범죄의 재구성에서 처음으로 비중 있는 조연이자 반장 천호진 주위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이 형사 역을 맡게 된다. 작중 경찰서 복도에서 이문식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때 나오는 욕지거리가 그야말로 압권이다. 김윤석은 이 영화를 통해 얼굴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해 영화와 TV 모두에서 조금씩 더 관심을 받기 시작하지만 영화 자체가 박신양과 염정아, 백윤식을 비롯한 워낙 화려한 배우들로 무장했기에 크게 주목받은 편은 아니었다. 2005년 KBS 드라마 부활에서 엄태웅의 복수를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천사장 역할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등장하는 씬은 별로 없지만 나올 때마다 포스를 풍기면서 눈에 띄어 부활 패닉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여담으로 이때 천사장이 등장할 때마다 강냉이를 즐겨 먹고 있어서 일명 강냉이 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부활 방영 중 생긴 김윤석의 팬카페의 이름은 강냉이월드라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6년 MBC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자례에서 자신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해놓고 전처가 다른 남자와 사귀자 회방 놓는 남편 하동규 역을 맡게 된다. 여기서 김윤석은 열연을 펼쳐 MBC 연기대상 남자 우수상을 받았다. 있을 때 자례 역시 MBC 아침 드라마 최초로 20%에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끌게 된다. 이 덕에 김윤석은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나쁜 놈으로 인식되며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명대사로 불륜하지마 어따 대고 나 불륜에 빠진 거 아니야 그 사람 사랑해 저급하고 품이 떨어지게 불륜이니 외돈이 하는 단어로 내 사랑을 모독하고 격화시키지 말란 말이야 가 있다. 훗날 상대역이었던 하이라는 저 씬에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장이 꼬이더라라고 밝히며 김윤석이 연기를 너무 잘해 감정이입이 잘 되었다고 한다. 훗날 김윤석은 MBC 섹션 TV연 예통신에 출연했을 당시 저 드라마에 나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자신이 농담으로 말한 걸 악마의 편집이 됐다고 직접 부인했다. 범죄의 재구성에서 조연출을 했던 김승용 감독이 대본을 보내준 인연으로 출연하게 된 천하장사 마돈나에서는 주인공의 알코올 의존증인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성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패는 막장 인생 아버지지만 아들의 뚝심 있는 꿈 앞에서 더는 말리지 못하고 가드 올리고 상대방 주시하고라는 말밖에 못하고 떠나는 슬픈 부정을 이열하게 연기해서 호평을 받았다. 가드 올리고 상대방 주시하고는 여러 상황에서 나오지만 매번 말할 때의 감정이 달라서 의미가 있는 천하장사 마돈나의 명대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김윤석은 그 대사를 할 때 주인공 유덕환이 진짜 친아들처럼 느껴져서 연기하다가 눈물이 왈칵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은 적이 꽤 있었다고 한다. 영화 속 그의 버렸던 눈은 진짜 감정에서 우러나온 눈이었다고. 2006년 최동훈 감독의 타짜라는 작품에서 아귀 역을 맡게 된다. 비록 5장면밖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악역으로 소름 끼치는 무서운 연기를 선보여 대중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고향만 충청도이고 사실상 경상도 출신인 김윤석이 전라도 사투리를 매끄럽게 구사한 것도 당시엔 화제였다. 같은 경우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그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김윤석은 본격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어 즐거운 인생을 통해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추격자에서 전직 형사이자 율락업소 사장 엄중호 역을 맡게 된다. 사실 타짜에서의 악귀 이후 그에게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쏟아졌는데 그중 첫 주연작으로 나홍진 감독의 상업 영화 데뷔작인 추격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김윤석의 주변 지인들은 5만 명의 관객도 보지 않을 스릴러물이라며 그를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개봉 이후 추격자는 데뷔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완성도로 대한민국 스릴러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속에서 흥행 역시 총 관객수 500만 명을 넘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무려 당시 청소년 관람 불가 한국 영화 중 친구와 타짜의 뒤를 잇는 흥행 3위를 기록했을 정도. 또한 김윤석은 추격자에서 선 굵고 폭발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그의 각종 시상식에서 주연상을 휩쓸게 된다. 대중들에게도 명실상부 충무로 연기파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널리 알렸다. 이후 개봉한 거북이 달린다에서 영화 자체는 그다지 뛰어나진 않았지만 김윤석 자신의 존재감으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충청도 지방 형사의 누물거리는 생활 연기로 기존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연기를 선보였다. 최동훈 감독의 세 번째 영화 전우치에서 화담 역을 맡아 또 다시 악역으로서 열연을 펼쳤다. 와이어 액션, 실제 불 붙인 부채로 액션을 하는 등 은근히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지 와이어 액션을 4개 한 번만 더 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을 정도. 하지만 이후 코멘터리에서 저 와이어 씬 뒷모습이라 대역 쓰면 됐는데 왜 선배가 했지? 나는 최동훈 감독의 말이 압권. 여담으로 악역인데도 너무나도 섹시하여 화담에 치인 팬이 매우 많았다. 나홍진 감독의 두 번째 작품 황해의 추격자 때와 마찬가지로 하정우와 함께 출연했다. 조선족 살인 청부업자 면정학 역으로 작중 면정학이 족발뼈로 사람을 패고 칼을 맞은 상태에서도 상대를 공격하여 죽이는 장면은 무시무시한 포스를 자아내서 아직도 회자될 정도이다. 또한 한국에 유학 온 조선족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이 작품에서 능숙하게 조선어를 소화하여 진짜 조선족들에게도 호평받았다. 중국 연변에서 현지 촬영을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촬영을 구경하던 조선족 노인들이 김윤석을 보고 조선족 출신인 줄 알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 그러나 겨울 배경 영화인데 촬영 일정이 중간에 심하게 늘어나 사계절 내내 겨울 설정으로 더울 때도 겨울옷을 입고 연기를 한 데다가 촬영 순서가 영화 순서와 무관하게 짜여 있어서 감정 흥까지 맞추느라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이후 김여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완득이에선 세고 어두운 연기에서 잠시 벗어나 껄렁하면서도 친근한 담임교사 동주 역을 맡았다. 아무래도 전작들이 워낙 강렬해서 인간미 넘치는 동주 역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소설 속 동주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호평을 받았다. 원작자인 김여령도 대만족했다고. 완득이 역시 손익분기점인 160만 명을 넘어 531만 명이라는 최종 관객수를 기록했다. 여담으로 소설 속 동주의 비중이 영화에서는 더욱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김윤석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설 속에서 동주는 학교에서 정장을 주로 입었지만 영화에서는 트레이닝복을 입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며 이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기도 했다. 김윤석은 극중 동주의 모습이 본인과 가장 닮았다고 한다. 또한 이 영화가 자신에게 가장 오래 남아있는 작품이기도 하다고. 자녀들도 가장 좋아하는 아빠의 영화도 완득이라고 한다. 이어 2012년 최동훈 감독의 네 번째 작품인 도둑들에 출연하여 전지현, 김예수, 이정재 등을 비롯해 다수의 주연 배우들과 열연했다. 김윤석의 마카오 박은 영화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극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기에 힘든 일을 여럿 했는데 모든 촬영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카오와 중국을 배경으로 활약하는 역할이기에 중국어도 구사해야 했다. 게다가 한여름날 얼굴 전체에 특수분장을 한 채 하루 종일 촬영을 한 날도 있었으며 영화 후반부엔 와이어를 메고 아파트 외벽을 타고 날아다니는 등 전우치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 높은 액션씬도 선보였다. 그리고 도둑들은 개봉 이후 1290만 명의 스코어를 기록하여 마침내 김윤석도 천만 배우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2013년 여진구와 함께 출연한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에서 나또깨비의 리더인 석태 역을 맡았고 화이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을 특유의 연기력으로 잘 소화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에도 어둡고 다크한 역할을 맡아 연기 스펙트럼이 비슷하다는 평도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여서 그런 것일 뿐 그 역할들도 움직임부터가 모두 다르다. 또한 전작 남쪽으로 튀어나 완득이와 비교해보면 화이에서는 눈빛부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화이는 초호화 캐스팅과 언론의 주목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240만 명으로 손익분기를 회수하는 선에서 흥행을 마무리했다. 아무래도 할리우드 대작과의 개봉 시기가 겹친 점과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잔혹한 묘사가 많이 나와 잔인하다는 입소문과 낮은 평점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 치고는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것이다. 2014년에는 살인의 추억의 각본에 참여했던 심성보가 연출을 맡고 봉준호가 기획, 각본,
제작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던 해무에서 선장 철주 역을 맡았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인 300만 명을 넘지 못하는 총 관객수 147만 명으로 흥행에는 실패하였다. 타짜의 후속편인 타짜 신의 손에서 또다시 아귀 역을 맡게 되었다. 어떻게 다시 출연하게 되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영철 감독에게 타짜 시리즈를 이어가야 할 사명감으로 꼬심을 받고 아귀가 나오지 않는다면 타짜이는 당신 때문에 망할 거라는 협박을 받아서라고 답했다. 물론 이건 농담이고 강영철 감독과는 타짜이가 아니더라도 작품을 같이 찍어보고 싶었다고 한다. 개봉 후 관객들에게 어김없이 전작에서의 포스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영화 역시 흥행에 성공하였다. 2015년에는 무려 3개의 영화가 개봉했다. 개봉 순서대로 각각 세시봉과 극비수사, 검은 사제들로 모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세시봉이 손익분기점이 300만 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171만 명을 동원하는 흥행 참패를 기록하여 다소 안 좋게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나 6월 18일 개봉한 극비수사에서는 유괴된 아이를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는 형사 공기룡 역을 맡으며 최종적으로 286만 명의 관객 동원으로 손익분기점인 210만 명을 돌파하였다. 11월 5일에 개봉한 검은 사제들 역시 개봉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 200만을 돌파하였고 12월 4일 500만을 돌파하면서 공약으로 건 속편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작중 구마 사제인 김범신 대대로 신부 역을 맡으면서 입게 된 사제복인 수단과 로만 칼라가 의외로 매우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다. 또한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을 발로 찬다든가 떨어지는 화분으로부터 강동원을 끌어당긴다든가 하는 장면에 시인 여성들이 많았다고 한다. 전우치에 이어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된 강동원과 김윤석 둘의 케미는 검은 사제들에서도 어김없이 대폭발하여 완벽한 찰떡 호흡을 보여주었다. 2015년 12월 28일 당신 거기 있어둘래요에서 수연 역으로 변요한과 함께 2인 1역으로 캐스팅되었다. 당시 기욤 미소의 소설 당신 거기 있어둘래요 을 최초로 영화화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2016년 3월 22일에 촬영을 시작했고 6월 16일에 촬영이 끝났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개봉하여 총 116만 명의 관객이 보았다. 손익분기인 160만 명을 넘진 못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판권 등으로 손익분기점은 넘겼다고 한다. 2017년 김훈의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남한산성의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상원 역을 맡았다. 남한산성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원작을 잘 따라한 동시에 대규모 예산과 전쟁 또는 역사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에서 필수품 같았던 국뽕과 신파를 배제한 것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 평론가들과 원작자인 디문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 자체가 전투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당시 조정의 갈등과 최명길과 김상원의 언쟁 위주였기에 지루했다는 평도 있는 등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크게 갈렸다. 이 때문에 결국 남한산성은 최종 관객 384만 명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 남한산성 촬영 후 바로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 촬영에 들어갔다.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이후 4년 만에 장준환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함께 출연하는 주연 배우 중 하정우와는 황해 이후 7년 만에 만난다. 하지만 하정우와는 이번에도 대립관계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역시 이번에는 둘이 같이 뭔가를 해결하고 힘을 합하여 윤석이 형 뒤를 도와주고 싶었으나 면가와 구남의 대립 관계처럼 이번에도 서로 반대 진영에 선다 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정우 이외의 유해진, 김태리, 강동원을 비롯한 여러 배우들 사이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연기를 보였다. 특히 작중 한경영에게 자신의 과거 얘기를 말하는 장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 결국 1987로 김윤석은 제30부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비롯하여 제54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 주요 시상식에서 주연상을 받게 된다. 1987은 총 723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하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1987 촬영이 끝나기 전 차기작인 김태균 감독의 암살인 촬영에 들어갔다. 물론 본인의 촬영 분량이 끝난 상태에서 암살인 촬영을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1987이 크랭크업하기 전 암살인이 크랭크인하였다. 각본에는 극비수사의 곽경택 감독이 참여했고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에서는 주지훈, 문정희와 함께 연기한다. 2018년 10월 3일 개봉해서 2년 연속 개천절 개봉 영화에 나오게 되었다. 절제된 연기와 캐릭터 해석이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암수살인은 이후 개봉 7일차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15일차에는 3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최종 관객은 378만 명을 기록했다. 2019년엔 감독 데뷔작인 미성년이 4월 11일 개봉했다. 미성년에서 감독을 하면서 주연 권대원 역을 겸하기도 했는데 힘들 텐데 굳이 왜 병행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원래 다른 배우를 출연시키려고 했으나 다들 거절해서라고 답했다. 물론 구하려면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었으나 이 캐릭터가 워낙 찌질하기도 해서 남을 주기에도 미안했으며 자신이 출연해야 투자가 된다는 말에 결국 직접 출연하였다고 한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꽤 좋은 편이라 점수를 짜게 주기로 유명한 박평식 평론가가 올해의 데뷔작이라며 7점을 줬고
평균 평론가 평점도 7.15로 호평을 받았다. 관람백 평점도 8.64로 높은 편이다. 심지어 어떤 미성년에 관한 네이버 댓글 중 한 관람백이 남긴 김윤석은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잘하는 것이다 는 평이 두 번째로 좋아요를 많이 받기도 했다. 2020년에는 강희관 감독의 첫 상업영화 바이러스에서 이균 역을 맡아 배두나와 함께 촬영했다. 그런데 직후 코로나 때문에 개봉일자가 미정인 상태다. 또한 촬영이 끝난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는 2020년 여름에 개봉 예정이었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해 내년으로 개봉이 미뤄졌다. 그런 와중에 영화 명량 3부작의 마지막인 노량 죽음의 바다의 이순신 장군 역으로 캐스팅되었다. 미뤄졌던 모가디슈가 2021년 여름에 개봉했다. 실존 인물 강신성 대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한신성 대사 역을 맡아 생존이란 극의 테마에 걸맞는 연기를 보여줬다.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극의 중심을 잘 잡아줬단 평. 흥행도 코로나 시대 이후 국내 영화 첫 200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최종 관객은 361만 명을 기록했다. 유해진은 김윤석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과거에는 샤프심 같았지만 지금은 사비연필 같다 라고 말했다. 극단 학전 시절 무대를 관람하는 관람객들 사이에서 설경구, 장현성, 황정민, 조승우와 함께 일명 학전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연기력은 물론 대사 소화 능력, 특히 사투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가히 최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뛰어나다. 아무튼 사투리는 어느 지역이든 다 잘하는 수준이다.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등 각 지방의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심지어 황해에서는 연변 사투리까지 완벽히 소화해 현지인들에게 조선족으로 오해받았다는 일화는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이에 대해 한 기자가 비결을 묻자 김윤석은 사투리 연기를 잘 소화해 내기 위해선 오로지 연습밖에 없다고 답했다. 아직 김윤석이 도전하지 않은 사투리는 제주도, 강원도, 황해도 사투리 셋뿐이다. 외국어 대사도 상당히 잘 소화해낸다. 도둑들에서는 중국어, 검은 사제들에서는 라틴어,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에서는 무려 캄보디아어도 구사한다. 최동훈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와의 인연은 상당히 각별하다. 하루는 최동훈 감독이 극단 학전에서 공연하던 조승우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는데 극 중에서 낮게 저공비행하듯이 연기를 하는 김윤석을 보고 반하여 꼭 자신의 첫 영화에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렇게 김윤석은 최동훈 감독의 첫 상업영화 데뷔작인 범죄의 재구성에서 비중이 적은 조연으로 출연하였으며 타짜에서는 비중이 큰 조연, 전우치와 도둑들에서는 아예 주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최동훈은 영화계에서도 김윤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멸 안되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요즘은 장준환 감독과도 자주 협업한다. 백윤식, 김상호, 주진모와 함께 최동훈 감독의 영화에 자주 출연한 배우다. 범죄의 재구성과 타짜에서는 조연이었으나 전우치와 도둑들에서는 주연으로 출연했다. 김윤석 역시 자신이 연극을 할 때부터 보고 기억해둔 최동훈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은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그의 작품을 의리로 찍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시나리오를 꼭 먼저 보고 결정한다고. 이에 작품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출연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와는 좋아하는 영화나 작품들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으며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동료가 최동훈이라고 한다. 또한 최동훈 감독이 도둑들을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뒀던 사람 역시 김윤석이다. 황해에서 김윤석이 중국말 몇 마디를 한 걸 보고 자신의 차기작에 중국어 쓰는 역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에 김윤석은 자신에게 시나리오가 나오면 달라 했다고. 최동훈 감독의 꿈이 송강호와 김윤석을 동시에 주연으로 내세우는 영화를 찍는 것이라고 하자 김윤석은 내가 송강호를 반죽이는 역할, 송강호는 나에게 형 하는 역할고 농담조로 말한 적이 있다. 나홍진 감독과의 사이는 썩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다. 추격자와 황해 촬영장에서 여러 번 영화 촬영에 관한 이견으로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들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사이가 틀어질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면 이후 다시는 안 봐야 하지만 황해 DVD 제작 시에도 김윤석은 나홍진, 하정우와 함께 대화하며 코멘터리도 녹음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윤석은 나홍진 감독과의 불화설에 대한 질문에 의견 충돌 정도는 몇 번 있었지만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 장이 있다. 나홍진 역시 황해 이후 김윤석 선배는 영화 연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것 같다. 그가 연출하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도 했다. 게다가 나홍진은 김윤석이 미성년으로 감독 데뷔를 한 이후 그룹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감독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여러 의견을 교류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성격상 먼저 다가가거나 살갑게 구는 편이 아니어서 작품 촬영 때 다른 배우들과 겉도는 강동원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다같이 술 마시고 한방에서 잔 후에 다음날 아침 나가면서 강동원에게 아빠 다녀올게 라며 장난을 쳤다고. 제5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1987위 영화부문 대상과 시나리오상을 받고 작품상도 남한산성이 받았다. 또한 본인도 영화 최우수상을 받았으니 사실상 2018년 백상 영화부문의 주인공인 셈. 재밌게도 1987로 청룡나무주연상은 추격자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김윤석의 전년도 수상자가 모두 송강호였다. 28회 청룡에서는 송강호가 우아한 세계로 수상하였고 29회 청룡에서는 김윤석이 추격자로 수상하였다. 38회 청룡에서는 송강호가 택시운전사로 수상하였으며 이번 39회 청룡에서는 김윤석이 1987로 수상하였다. 왼손잡이이다. 영화황해에서 면정하기 도끼를 비롯한 무기들을 왼손으로 들었으며 영화 완득이에서도 식사는 왼손으로 하지만 칠판에 글을 적는 걸 보면 오른손을 쓴다. 아마도 글씨는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을 쓴 듯. 웃음보다 등장인물의 삶을 담아낸 영화 포로 마틴 브레스트의 미드나잇 넌과 닐 조단의 천사탈주, 조엘 코엔의 허드서커 대리인, 수호 마사유키의 쉘 위 댄스, 로저 미첼의 노팅힐을 꼽았다. 설경구와 같이 다양한 연령대의 열혈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니는 중년 배우이다. 다만 설경구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과 같이 특정 작품 이후에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팬덤을 가지게 되었으나 김윤석은 딱히 그런 작품 없이도 꾸준히 팬덤을 키웠다는 것이 특이하다. 뭐 둘 다 차이는 있지만 67년생 동갑이란 점과 카리스마 있고 잘생긴 외모와 연기파답게 뛰어난 연기력으로 다양한 팬층이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목소리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김윤석은 섹시하고 깊은 중저음이고 설경구는 다소 허스키하다. 또한 최근에 김윤석의 팬덤이 큰 화제를 불러모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플래카드. 사실 김윤석은 무대 인사 시사회 때마다 팬들이 손수 만들고 가져온 플래카드를 직접 읽어주며 무대로 가져가고는 다른 배우들에게 자랑 겸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팬들은 이를 마치 경연대회처럼 여겨 매 시사회 때마다 특이한 컨셉으로 그의 눈에 띌만한 재밌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선보이곤 하는데 이것이 속세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플래카드들 중 가장 유명한 문구로 나보다 늙은 내 새끼 김윤이 있다. 이외에도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를 변형한 따님, 아버님을 제게 주십시오. 남한산성 시사회 때는 김상원이 전쟁을 하자면 하지 말이 많다. 의 예쁜데 죄라면 김상원은 능지처참 등이 있다. 한 여중생 팬이 김윤석에게 그가 섹시해서 좋다고 말하자 김윤석이 걱정된다 걱정돼 라며 한숨을 쉬었다는 일화가 있다. 실제로 김윤석에게는 딸이 2명 있는데 딸뻘인 여학생이 자신 보고 섹시하다고 하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취향을 바꿔보라 말하기도 했다. 영화 퍼펙트 게임 크레딧에 조승우의 사투리 감수 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승우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윤석을 찾아가 부산 사투리 지도를 받고 읽어주는 대본을 그대로 녹음해 연습했다고 한다. 박경림의 말에 따르면 안 보는 예능이 없을 정도로 예능을 좋아한다 밝혔으며 예능감이 좋다고 한다. 영화 속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재치 있어 놀랐다고 하며 예능인으로서의 가능성이 많다고 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박경림은 김윤석에게 예능 꿈나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김윤석은 이에 관해 묻자 자신은 예능 프로그램을 그저 보는 걸로 만족한다고 한다. 예능에 나올 경우 무언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실제로 예능에 자주 출연하는 장은성이 촬영 중 그와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나와달라는 MC들의 질문에 늘 얼버무리며 마무리한다. 유일하게 나온 예능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요리를 좋아한다고 한다. 집에서도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라고. 또한 이정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도둑들을 촬영하려 중국 호텔 숙소 머무르는 동안 귀찮고 방에서 쉬고 싶어 할 텐데 김윤석은 매일 자기 방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해주었다고 한다. 식사하셨어요에 출연한 요리치 장은성이 김수로와의 요리 대결에서 요리를 망칠 위기에 처하자 전화 찬스를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김윤석이었다. 갑작스러운 전화 연결에도 침착하게 요리 전문가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영상 기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듯. 한 인터뷰에서는 한식 대첩 3을 보는 것이 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07년 방영된 MBC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 이후로는 드라마 출연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김윤석은 드라마는 영화에 비해 대본이 다 나오지 않아 캐릭터 분석할 시간도 적고 시간에 쫓겨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없기에 자신이 다시 드라마를 찍게 된다면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 제작 시스템이 정착된 나중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시리즈물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출연하겠다 덧붙이며 앞으로의 드라마 출연에 대한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2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주연으로 출연이 확정되면서 오랜만에 드라마 복귀를 신고했다. 1987을 촬영할 때 김윤석은 극중 자신이 맡은 역할이자 실존 인물이었던 박처원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풍채가 좋았던 박처원처럼 머리도 M자로 올리고 몸에는 패드를 입었으며 입에는 마우스피스를 낀 채로 평안도 사투리를 구사해야 했다고 한다. 1987에서 김윤석이 유독 덩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1987 촬영 중 마우스피스를 빼는 김윤석과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하정우. 연극을 하던 시절 동갑내기 친구 송강호와 자취방에서 동고동락하던 사이였다고 한다. 당시 극단 후배였던 장은성에 의하면 거의 의형제같이 지냈다고 했을 정도. 영상 이때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어 이후 지금까지도 막역한 사이며 김윤석은 자기 연기 인생에 대해 말할 때 늘 송강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이 연기를 잠시 그만두었을 때 송강호가 자신을 설득하기도 했고
영화배우가 되고 나서도 송강호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말투가 상당히 화제가 되었다. 읽기 힘들 정도의 온점이 포인트로 오죽하면 점치는 칸을 스페이스로 착각한 게 아니냐, 점치면서 다음 할 말을 생각하느냐는 의견이 있을 정도. 참고로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김윤석도 지금이 이 말투를 쓰지 않는 듯하다. 음력 1966년 12월 11일 본인 스스로 1967년생 말띠라고 밝혔다. 당장 영화 추격자에서 함께 호흡한 1978년생 말띠인 하정우와 띠동갑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2009년 6월 1일 거북이 달린다 기자간담회에서 고향이 단양군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프로필에는 부산 출생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학력란에서도 볼 수 있듯 출생지만 단양일 뿐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에서 보냈으니 부산이 사실상 고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CN 부산광역시 서구 검은 사대들 제작보고회 때 본인이 직접 키가 178cm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본인의 아버지는 180cm라고 한다. 도둑들 촬영 때의 몸무게라고 보면 된다. 인터뷰에서 직접 평소에는 73, 74kg을 유지한다고 하며 황해 촬영 시기에는 10kg 정도를 더 불려서 84, 85kg 정도 나갔다고 한다. 이제는 아미초등학교 박종철 열사의 2회 후배로 1987 시사회 때 이를 밝혔다. 당시 김윤석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탁 친히 억하고 죽었다는 말이 신문 헤드라인에 도배된 것을 직접 본 세대라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 설마 30년 뒤에 자신이 박 처장 역을 맡아서 그 말을 그대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거고 영화는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배역을 선택했다고 한다. 현재는 폐지된 학과다. 해당 영상에서 김윤석과 송강호, 주진모 등 지금은 유명한 배우들의 젊었을 적 급단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다. 원래 전공은 도거동문학과이며 심지어 당시 그가 다니던 동의대학교에는 연극영화과 자체가 없었다.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한 것도 30대 중반의 일이고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비중 있는 조연으로 영화에 출연하게 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배우는 누구나 살다 보면 배우로서의 삶 자체가 너무 암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회의를 종종 느낄 때가 있는데 30대 초반이던 그때는 유독 그런 게 심했던 것 같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분명 욕해야 할 나쁜 놈인데도 더 끌린다는 반응도 있었다. 큰 키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중년에도 나쁜 남자 콘셉트이 기가 막히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 사실 목소리도 그렇고 외모도 먹어져 보니 끌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윤석은 주위 아주머니들에게 몰매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식당에 갔을 때 밥을 더 챙겨주는 등 굉장히 잘 대해주었다고 한다. 출생지만 충북 단양군이지 초중고대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기 때문에 무늬만 충청도지 그냥 부산 사람이다.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에 하다하다 연변 조선족 말씨까지 하는 것을 보면 언어적으로 타고난 듯하다. 단 표준어만큼은 어색하다. 유년 시절을 영남 지방에서만 보낸 사람들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못 고친다. 일례로 본인은 평생을 부산에서 살았지만 부모가 경기도 사람이라 표준어로 대화하거나 들을 기회가 많았다고 해도 어떻게든 영남의 억양이 미세하게나마 묻어나온다. 미라클이 그 경우 억양의 고저차가 시작부터 정반대 1 정도로 판이하게 달라서다. 초등학교는 부산, 중학교는 서울, 고등학교에서 다시 부산에서 보낸 조진웅 정도가 그나마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릴수록 언어적 특성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 하정우의 연기를 본 노인이 저 친구 참 연기 잘하네 라고 했는데 김윤석은 어떠냐는 질문에 저 사람은 진짜 조선족 아니라 라고 되물었다는 썰. 김윤석은 자신이 사용하는 중국어를 실제 중국인들이 들을 수 있으므로 더 신경 썼지만 단순히 중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감정을 씌워해서 실제로는 와이어 액션씬보다도 힘들었다고 한다. 중국어 선생님과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었고 악센트나 발음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시 찍었다고. 그래도 이 때문인지 김윤석의 중국어 발음은 자연스럽다고 꽤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여담으로 나중에 도둑들 촬영 후 6개월이 지난 뒤 후시 녹음을 하게 되었을 때 김윤석은 중국어 대사를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소화해냈다고 한다. 이에 다들 놀라워 하자 김윤석은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하루에 100번씩 외웠는데 라 답했다고. 강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영화 속 김윤석의 중국어 억양은 중국 남부 억양에 가깝다. 마카오에서 오래 산 사람의 중국어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후반 액션씬만 무려 한 달가량을 찍었다고 하며 이에 대해 김윤석도 40대인 나에게 이런 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저기 저 짱짱한 20대 김수현에게 시키면 관객들도 좋아할 텐데 나 소감을 밝혔다. 화이에서 석태의 눈을 자세히 보면 항상 300안을 유지하고 있다. 캐릭터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적절한 모습.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판권을 사기 위해 접촉하였으나 귀여운 미소가 모두 거절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이례적으로 허락했는데 그런 선택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귀여운 미소가 좋아하는 배우인 김윤석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자를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한다. 당시 이 작품은 저렴한 제작비로 손익분기점은 125만 명이었으므로 흥행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 제작비가 최소 100억 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것은 맞다. 최소 금액인 100억 원으로 어림잡아도 손익분기점이 약 300만 명이기 때문. 다만
2차 시장 수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정화, 2인, 이력, 감독, 데뷔작 흥행과 별개로 작품 평가는 굉장히 좋다. 또한 독립영화였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동 각본가인 이보람과 함께 수상, 이 정도로 사투리 연기가 뛰어난 대음은 팔도 사투리를 모두 마스터한 것으로 유명한 원로 배우 김지영 정도다. 심지어 김윤석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연기력 탑 중 한 명인 이병헌조차도 사투리 연기는 어색하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사투리 연기는 김윤석이 최고라고 평가받는다. 단 연기 스펙트럼에선 이병헌은 아예 한 명 한 명 다른 사람이라 착각할 정도로 워낙 최고이기 때문에 스펙트럼 부분은 이병헌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족 사투리를 함경도 말로 볼 때 한점, 연변 사투리와 함경도 사투리를 별개로 본다면 총 4개다. 원래 범죄의 제육성에서 김윤석은 비중이 훨씬 더 작은 역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촬영을 하다가 최동훈이 김윤석이 연기를 너무 잘하자 마음에 들어 점점 분량을 늘렸다고. 그런데 시네타운 19의 패널인 이승훈 PD의 말에 의하면 원래 최동훈 감독이 김윤석을 눈여겨보고 있던 건 맞지만 정작 영화 찍을 땐 까먹어서 캐스팅을 안 했고 김윤석도 그냥 오디션 보고 역할을 따냈을 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김윤석이 그때 자기가 점 찍은 배우였던 걸 알게 된 최동훈은 이후 굉장히 미안해하며 다음엔 큰 배역을 약속했다고. 또한 이때 최동훈은 촬영 첫날 김윤석의 연기를 보고 이후에 그가 애드리브하는 걸 많이 허용해 주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우스 일망타진 작전에서 김윤석이 한 야 너 주머니에 손 빼 임마. 실제로 둘 다 빠른 67년생임에도 송강호는 김윤석을 형으로 칭한다. 오히려 나홍진 감독은 배우들보다 스태프들과의 문제가 꽤 있었다는 뒷소문이 많다. 물론 입소문의 특성상 증폭될 가능성도 있는 폭력에 관련된 소문보다도 가장 컸던 문제는 촬영 일정을 수개월씩 늘리고 변경하기도 하면서 그로 인한 스태프들의 임금 증가 문제의 처리를 온당하게 안 했기에 도중에 그만두는 스태프들이나 심한 불만을 가진 스태프들이 많았다는 등의 뒷소문들이다. 실제로 추격자 촬영 당시 다음날 안 나오는 보조 출연자들이 많았다고 하며 단역 배우들 사이에서 추격자 촬영장에는 가지 말라는 말까지 돌았다는 것을 나홍진과 하정우가 직접 본인들의 입으로 밝히기도 했다. 황해 때는 12월 개봉 예정인데 무려 11월까지 재촬영을 하는 바람에 편집할 시간이 없어 완벽히 편집하지 못한 판본을 극장에 걸어야 했었다. 영화 전우치에서도 천관 대사의 부채를 왼손으로 들고 전우치와 싸웠다고도 한다. 김윤은 김윤석의 별명이다. 김윤석. 이 플래카드는 나보다 느린 내 새끼 드립의 시초격이기도 하다. 참고로 서로 동갑이지만 김윤석의 생일이 1월이라는 이유로 2월생인 송강호가 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송강호가 1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동년배인 동료 김윤석을 엄청 존경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김윤석 본인도 아귀라는 캐릭터를 가장 극단적으로 잘 설명해주면서도 아귀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로 꼽았다. 이 4885는 나홍진 감독의 옛날 집 전화번호라고 한다. 이때 이 대사를 김윤석이 자신이 하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다고 하며 비에어는 쓰러졌습니다라는 남은 대사를 마저 말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나온 애드립이라고 한다. 또한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동의를 구하듯이 혹은 믿으라는 강요의 의미로 가 튀어나왔다고. 이때 김윤석의 이 애드립을 들은 장준환 감독과 스태프들은 논란에서도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이 대사 극 중에서 박 처장이 자기 상관을 패면서 한 대사이다. 박 처장이 극 중에서 서신을 전하는 비극이었던 한병용 교도관을 고문하면서 한 대사이다. 이 대사 이전에 자신의 어릴 적에 자기 부모가 걷어주고 자기가 형님이라 부른 동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에 빠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일가족을 몰살하는데 대청마루 밑에 숨어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임과 동시에 자기 가족 사진 앞에 한병용의 가족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너도 나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날린다. 모진 전기고문에도 굴하지 않던 한병용 교도관은 박 처장의 이 말에 결국 입을 열로 만다. 극 중에서 절대악의 이미지만 그려지던 박 처장이 절대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기고문도 소용없던 한병용의 입을 말 몇 마디에 열어버린 박 처장의 노련함을 보여주는 대사이기도 하다. 강태호의 썰만 붙잡고 미제살인 사건을 파다 형사에서 파출소까지 떨어졌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리냐는 김수민 검사의 말에 대한 대답. 설사 강태호의 진술이 거짓이라 자기만 헛짓하는 게 실제 살인을 지나치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다. 북한 외교관 일행과 함께 모가디슈 탈출 계획을 세우던 중 림용수 대사가 한신성에게 그러다가 한 팀만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란 식으로 묻자 한신성이 답한 말이다.